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지역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진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25일부터 본격 사직에 동참합니다. 교수들은 진료 축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면서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이틀에 하루꼴로 비나 눈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 충북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지역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충북 8개 선거구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열린 국민의힘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는 8개 선거구 후보들과 당원들이 집결했습니다. 고문, 공동 선대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공식적인 선거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이종배 총괄 선대위원장은 범죄자 집단 세력, 종북 세력에 국회에 한석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우리 충청북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 후보 전석 다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각 후보들도 충북 8개 선거구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200석은 안 되게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이어 7대 과제 49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개정,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산업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후보 모두 공약판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한편 오늘 발대식에는 공천을 받지 못한 정용근, 이욱희 전 예비 후보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8개 선거구에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상당과 제천 단양에 4명이 등록해 후보가 가장 많았고 청주 흥덕이 3명, 나머지 5개 지역구에는 모두 2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각각 1명, 무소속 2명 등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경일정에 반발하며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충북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과대학 학장단 8명 전원은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비대위는 다음 주 사직서 제출에 이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진료 축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에서는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따져보니 이틀의 하루는 눈이나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조량 부족으로 한창 자라야 할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평소 같으면 진한 초록색을 띄어야 할 딸기 꼭지가 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잿빛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품가루 쓸 수가 없고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나는 딸기도 보입니다. 올해 겨울 유독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반토막 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매일같이 수확을 하는데 2, 3일에 한 번씩 수확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수확을 시작한 오이 농가도 일조량이 줄어 걱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오이가 굵어야 할 시기지만 햇빛이 덜 들다 보니 힘없는 줄기만 자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습할 때 나타나는 녹균병의 흰가루 병까지 영양제와 비료값만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햇빛이 만약에 잘 들고 정상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을 텐데. 청주 지역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나 눈이 내린 날은 모두 50일. 이틀의 하루꼴로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조 시간은 392시간으로 최근 30년 평균 대비 110시간이나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법에 있지만 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이 작물이 피해가 났다는 것이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서 전남에서 일조량 부족을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일조량 부족을 국가재해로 인정받은 건 2010년 단 한 번뿐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농협이 일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 나섭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겨울부터 잦은 비와 눈 등의 영향으로 생육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영양제 2개 품목을 4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한편 농협 자체 조사 결과 충북에서 일조량 부족 피해 면적은 딸기와 애호박, 수박 등의 작물을 중심으로 2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청주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건축용 나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나사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강내면에서 청주요금소로 들어가는 구간이 3시간 30분 이상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급커브 구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집주인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집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집 앞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에 집으로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낮 12시 30분쯤에는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구규림에서 불이 나 임야 8,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재를 버리는데 갑자기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살아났다는 인근 마을 주민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주를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 소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과일과 육류 등 주요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수급 동향과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충북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물포럼은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열어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30명을 표창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도교육청 직원 60여 명이 장평교에서 방소교까지 걸으며 무심천 일원에 떨어진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 계획이 오늘자로 승인 고시됐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북이면 내둔 화상 화알이 일원에 2029년까지 2,754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